산유국과의 공동 비축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까지 85%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한 3개월 단위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8월 이후에는 상황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월 한돌씩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을 대비해서 거기도 플랜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원유 가스 다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소위 우리나라는 중진류 중심으로 설비가 돼 있다는 거고 지금 주로 이제 중동 지역이 중진류고 그 외 지역은 경진류들이 많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경진류는 공급이 쉽긴 한데 지금 설비가 안 맞으니 이거를 설비 전환을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R&D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게 R&D부터 해야 돼요. 그럼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하여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중동 말고 중진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뭐 나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많지가 많지 않습니까? 입가라고 좀 있어서. 근데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원유, 가스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원유가 지금 문제 같은데 주로는 원유를 우리가 이제 정제를 해서 해외로 수출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출 물량을 줄이면 국내 물량은 좀 확보는 가능한데 문제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줄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비중이 꽤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정유사들은 국제 시세에 맞추고 싶을 거고 국내 공급에 그런데 계속 다툼이 발생하겠죠. 중진류를 어떻게든지 그래도 뭐 없진 아니할 텐데 최대한 많이 구하도록 또 뭐 특사를 보내든지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 설비를 경질류를 좀 더 섞어서 쓰는 방안 하나 강구하는 것 하나 하고요. 기존의 설비가 한 60년 굉장히 오래된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은 아예 경질류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네,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이슈들이 과거 정부에서 계속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런 위기 당시에는 좀 하다가 좀 흐지부지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게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간 계획을 세우면은 재원이라든지 업계하고 같이 확실하게 이 장기 대책이야 뭐 비축을 늘리든지 아예 수입선 다변화를 하든지 하여튼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 지금 문제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기업들도 현재 종진류 베이스에서 경진류를 어느 정도 섞으면은 우리 비중을 조정할 수는 있다. 계속 테스트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들도 자기 노력을 할 텐데 어쨌든 각 원유 수급선 다변화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쓰고 필요하면 실행 계획으로 우리 뭐 비서실장이 한 번 더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리께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 베이스의 직접적인 노력이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서. 예, 특히 어제도 우리 일본 저도 경상상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한국이 도입한 수합 제도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했던 최고 가격제 도입이라든지 저희가 비중동산을 하게 되면 제가 운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도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럽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본에는 김정관이 없잖아. 잘하셨어요. 어쨌든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금융위. 금융위에서 금융안정망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주 5월 14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리 상승, 반도체 업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7,1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 보시면 첫 번째 작은 글씨인데요.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301조 원이었습니다. 금년 전망치는 전망하는 시점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전망할 때는 427조 원, 3월 말에 전망할 때는 633조 원, 최근에 전망할 때는 875조 원으로 금년도 실적 전망치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고유가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대응은 정책 민간, 금융권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민생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75조 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장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 릴레이 간담회로 석유화학, 정유, 철강에 이어 제가 내일 해운업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약 25.1조 원이 지원되었고 보험사, 캐피탈, 카드사 등 다른 업권도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채권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5.1조 원이 원활히 집행 중이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시행을 준비합니다. 이 계기로 시장 질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가 뭔가 부정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해악을 심각하게 끼치는데 그거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수입이 생기잖아요. 뭐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몰수금이든. 근데 그게 들어오면 거기서 일정 비율을 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수하거나 아니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럴 경우에 포상하는 제도가 각 개별 행위마다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한 데다가 뭐 필요한 것도 보면 없고 또 그때 만들자면 너무 늦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일반 법률을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 혹시 어느 부처 소관인가요? 기획처 장관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신고 장려 기금으로 해서 공정위의 담합, 금융위의 주가 조작, 법무부의 마약, 기획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개보의 해킹 이 5개와 관련된 신고 포상금을 금전적 제재금과 결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개만 하면 되겠어요. 그 말고 예를 들면은 제재금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재금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것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개별 부처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법무부는 혹시 이거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 아닌가요? 기존에 운영됐던 제도로는 벌과금 중에 일부를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전 부처에 관련된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일정한 선이 있는데 이 법률적으로 금지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제재들이 있잖아요. 제재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개는 인력 부족, 뭐 예산 부족, 뭐 여하튼 역량 부족으로 방치하고 걸린 사람 또는 걸린 자들만 재수 없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 위반을 하고 걸리면 걸린 사람만 걸린 것에 한해서만 이제 뭐 일종의 부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또 그 처벌도 뭐 센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위반하는 게 능사가 됐잖아요. 근데 위반하는 게 능사가 되니까 다 또 로비하고 이게 부정부패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선을 넘는 경우에 이제 제재를 하는 거를 꼭 공직자들만 해야 되냐. 그 민간이 열심히 신고를 하든지 자수를 하든지 증거를 제시하든지 하다못해 뭐 신고해서 포상금 받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든지 난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질서를 지켜야 이 사회가 정상화되는데 이게 뭐 뒤지기만 하면 그냥 여기저기 막 온갖 문제들이 터지고 그것도 막 수년 수십 년간 방치되고 그것도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인력이 없어서 뭐 예산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가 불신 사회가 돼요. 뭐 다 위반하는데 뭐 내가 뭐 잘 지키면 나만 손해지 뭐.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인력을 다 늘려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민간 신고나 이런 거 장려해서 뭐 실제로는 발견하기도 쉽잖아요. 공무원들이야 뭐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예를 들면 큰 조직에 뭐 담합을 하든지 뭐 나쁜 짓 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뭐 상당액을 주어서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받을 수 있다. 뭐 해외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억제 효과, 일반 예방 효과도 크고. 그래서 이거를 문제될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법률을 하나 만들고 개별적인 법률은 또 필요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작동하면 되니까 일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하여튼 뭔가 불법 또는 범법 뭐 이런 걸 신고를 해서 그 때문에 정부가 세입이 생기면 그 중에서 뭐 30%까지 뭐 심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뭐 아예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거나 다 심사를 통해 할 수 있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번에 생각만 하고 말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대통령 국민권익위원장. 아, 네. 현재로서는 그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 비슷하겠네요. 예, 공정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그 어느 부처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급한 액수보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액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연구를 좀 해가지고요. 그 혼자 하시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지 뭘 해가지고 그럼 국민권익위가 주관을 해가지고 예. 포괄적 규모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응? 제도를 하나 설계를 해보십시오. 예. 예. 국민권익위가 하는 걸로 하고 국무조정실은 국민권익위가 잘하는지 좀 챙겨가지고 예. 가능하면 좀 속도를 내주세요.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예. 처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복지부. 네. 복지부 민생복지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관련입니다. 최근 10주간 생계 지원 상담이나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동향은 없지만 복지 위기 가구를 세심하게 발굴하고 지원 중입니다. 볼표 보시면 전쟁 발발 이후 5월 2주까지 복지 위기 가구 10만 명을 조사해서 4만 8천 명을 지원하였고 고독사 위기 가구 14,000명을 조사해서 7,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냥 드림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참여 사업소가 2배 이상 확대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원도 시작돼서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호황 서산을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 연장하였고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약품, 의료제품 수급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추세는 안정적으로 전환됐다는 평가입니다. 산업부와 협력하여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5월에도 평시 수준의 원료를 공급 중이며 기조치한 품목 외에도 소변백 등 관련 협회에서 제기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원료를 우선 공급 중입니다. 의료기관 대상 의료제품 재고 현황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주사기 한 라인 공급 대상을 혈액투석 대상 의원에서 전체 의원으로 확대 가동 중이며 5월 17일 기준 97만 개를 공급하였고 50만 개를 신청받아 배송 완료했습니다.
집에 계시는 희귀 질환 분들이 의료 소모품을 쉽게 확보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직배송 체계를 운영하였고 대상 품목을 15종에서 5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부는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무슨 어디에 방치돼 가지고 뭐 저 혼자 사망을 했는데 무슨 뭐 일주일 넘게 넘은 다음에 발견됐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 업무이긴 한데 하여튼 각 지방정부가 이거 어떻게 좀 대비하고 있는지도 잘 챙겨보시고요. 되게 사실은 신경 써서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위험한 영역을. 그거 잘 체크해서 어쨌든 혹여라도 그런 무슨 뭐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든지 쉽지는 않지만 무슨 빚독촉 당해가지고 무슨 집단적으로 뭘 했다든지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최대한 좀 챙겨보세요. 그것도 사실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신경을 쓴 경우하고 신경을 안 쓴 경우의 차이가 있어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외교부. 네, 해외 상황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전쟁 관련 동향입니다. 이라는 자국의 새로운 수정 협상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핵 동결 문제 등 주요 핵심 쟁점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대외적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국들의 요청에 따라서 당초 19일로 예정되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한 바 있지만 일시적으로만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협의 진전 여부에 따른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미국-이란 협상 교착 장기화를 대비하여서 에너지 핵심 원료 대체 수급선의 최신 현황도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주 지역 제외 공간과 정유, 석화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하여서 시장 동향과 업계로 사항 그리고 공간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여타 지역 공간 간의 후속 회의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휴전 이후 중동 현지로 복귀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중동 지역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수는 약 18,000여 명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UAE 바라크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이 수차례 공격되는 등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교부는 계속해서 현지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추가 보고 없으면 이거 직접 관련은 없는데 하나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납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 기사가 어디 났던데? 그 상황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뭐 아는 게 있으면.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아현 양하고 김동현 군 두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이라크 군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자지구로 가는. 네, 가자지구로 죄송합니다.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일단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과 같이 구금 시설을 일단 구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이스라엘 영해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스라엘 영해로 가는 중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자지구를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돼요? 네, 그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계속 이제 모니터링. 내 말은 네. 이스라엘이 관할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면서요. 이스라엘 영해냐고. 아니면 이스라엘 영해를 아까 향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갑니까? 지금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어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관할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니터링 선을 치고 모니터링 선을 치고 네, 있는데 거기를 침범했다고 한다고 체포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있는데 얘기하세요. 뭐 여기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 몰라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선단들을 모두 다 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안보실장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 지역에 대한 출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 그런 입장이.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 영해는 아닙니다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침범한 거 아니에요?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국제법적으로는. 네,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뭐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하고 이제 그 진입을 해서 작전을 하면서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보 2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는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그런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지금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다.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또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가서 전투 중이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 마구 납포하고 요새는 보니까 아예 선박 엔진을 폭파해가지고 침몰시키다던데 선박을 끌고 가기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선원들만 체포해가지고 잡아가고 나머지는 바다에 선박을 침몰시킨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하여튼 핵심적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영토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서 군사 행동을 하면서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이스라엘 입장에 비추어 말하자면 교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교전하면 교전국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관여할 거 아닌데 제3국의 그 뭡니까? 그 원조? 원조가 아니라 뭐라 그래? 지원?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 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이스라엘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고.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영해도 아니고 영토는 아닙니다. 그럼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교전 상황, 전투 상황이라는 좀 특수 상황인 점이. 뭐 교전하면은 제3국 선박 막 납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돼요? 네, 좀 법적인 측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아니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네. ICJ가 아니고 ICC입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형사재판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전범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ICC 전쟁 범죄자 그러면 체포영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게 저희가 아니 복잡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거 권고도 하고 했는데 뭐 정부의 방침이나 아니면 권고를 안 따른 거는 우리 내부 문제고 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네. 너무 비인도적이고. 일단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데 지금까지야 뭐 외교 관계나 이런 거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네.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조차도 여하튼 과도해요. 예, 그럼 우리도 어디다가 뭘 한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막 해도 됩니까? 그게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 다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원칙대로 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해 있습니다, 보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네, 다음 진행하십시오. 네. 부처 성과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핵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보고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국정과제 추진 현황, 그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는 국정의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속도감 있게 변화와 성과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정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 TF를 즉시 가동했고 업무 보고도 앞당겨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일하는 정부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무회의,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직접 국정과제를 챙기셨고 국무조정실은 국정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이행 상황을 실시간 관리했습니다. 국정생중계, 타운홀 미팅, 대국민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결과 국정과제는 90% 이상 정상 추진 중이며 국민 만족도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국정과제 성과를 국정 목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국민성장펀드 조성, GPU 26만 장 확보 등을 통해서 경제 제도력과 성장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행정통합 등을 통해서 균형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세도약 기금, 고육과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민생 대책도 추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강력 대응했으며 통합 돌봄, 영유아 무상 교육 등 사회 안정망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 복원과 성국적 에이펙 개최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첨단 전력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초의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수출 관광도 최대 성과를 이뤘습니다. 삭감되었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으며 임금 체불 청산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초음속 전투기,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특별시 등 최초의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공의대 등은 2년차, 3년차로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1년간 성과는 자료집으로 잘 정리하여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발표할 거 되게 많죠? 예. 쭉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챙겨보기는 너무 시간 걸리나요? 일단 이거는 쭉 오늘 영상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조금만 천천히 합시다. 내가 다 못 읽어봤어요. 예.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임금 체불 청산율이 90%다. 90.2%다. 이거는 일단 체불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지급된 게 그렇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10%는 이럴 경우에는 최당 지급합니까? 최단금 지급까지 또 못 이루고 청산된 걸로 보고. 네, 네. 그럼 10%는 떼먹겠다 그 말이네요. 네, 다만 대통령 저희가 임금 체불의 전체적인 규모나 숫자들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조금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최당 지급, 그러니까 대신 지급해 주는 거를 늘리고 최당 지급한 거는 이제 우리가 청구해서 대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인력이나 이거 충분히 있어요? 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국세청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그 체당금을 회수하는 것, 체납 체분 절차에 의해서 하기로 바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영구적으로 떼먹지 못하게 철저하게 좀 관리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 일한 대가를 떼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경제, 사회안전, 외교안전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 영상이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발표 전에 영상을 먼저 상영한 뒤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법 순서가 많은데요. 우선 경제 분야 14개 기관을 재경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순서대로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경제 분야 재경부 차관입니다. 그간 관계부처의 노력과 국민들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거시경제, 민생 관련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회복과 성장세 가속화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1.7%를 기록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OECD 주요국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스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세액 기반 확충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정부 기간 감소세였던 국세 수입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증가하여 올해는 성장률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41.5조 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이 세액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경제 회복과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 우대 노력 등으로 일자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비수도권에서만 16만 6천 명의 고용 정대를 이뤄내며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취임 직후 전국과 비수도권 일자리가 동시에 대폭 확대되는 균형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주요 기관 및 투자은행도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경제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발 호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일본, 이탈리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도약하였고 경상수지도 1분기 738억 불 흑자로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이는 작년 연간 경상수지 실적의 60%에 육박하는 실적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고질적 저평가로 지적받던 우리 증시는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7천 시대를 열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13위에서 지난주 중 7위까지 수직 상승 후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기준으로는 8위 수준인 상황입니다. 다만 5위에서 8위 사이 국가들의 시총이 모두 4조 달러 대이고 최근 글로벌 IB들이 우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동 상황이 호전되면 국내 시총 순위도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국채는 4월부터 선진국 국채지수인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어려운 대여건에도 불구하고 윗비 편입 효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국채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S&P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요 표 한번 채권 글로벌 선진국 채권 시장 편입에 따른 국고채 순매수라고 하는 게 네. 이게 23년에
4조 원이었다고 하다가 26년 1월 다른 건 다 연도인데 그 26년은 월 단위잖아요. 네. 이게 다 그 각 해에 월 평균을 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할 수도 월 숫자로 이제 환산한 수치고요. 그 선진국 국채시장 편입은 올해 3월 말에 있었어요. 평균 월 기준이라 23년 평균 월. 그 해의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알았습니다. 네. 그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물가 성과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3월 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 0.6%포인트, 4월은 마이너스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식탁 물가에서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질서 확립 노력 등으로 식용유, 밀가루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와 이를 원재료로 하는 빵, 라면, 죄가 등 주요 식품업계의 출고가 인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미국, 독일 등 4월 물가 비교가 가능한 주요국 대비 낮은 2%대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대통령님의 지시로 범부처 민생물가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부, 해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과 협업하면서 전반적인 물가관리 성과가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일부 민생 품목들의 가격 상승으로 체감 물가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먹거리, 교복, 관리비, 학원, 통신비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관계부처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잡는 데는 많은 부처들이 다 고생하고 성과도 냈지만 공정거래위가 아주 혁혁한 성과를 올린 것 같아요. 네, 공정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 좀 하세요. 인력은 잘 늘리고 있어요? 예, 잘 늘리고 있습니다. 차질 없습니다. 충분하게 늘려서 예. 필요한 걸 다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도 포상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 신고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정